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르입니다. 제가 간만에 또 코인 녹화 방송을 하는데 그 분석 방송이죠. 앞으로도 이제 올라올 거고, 다음에 아마 분석할 게 믹신이라는 거랑 온톨리지랑 또 하나가 바이텀? 이 정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비체인을 준비를 했고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왜 오래 걸렸냐면은 백서가 좀 어렵습니다. 백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게 물류 쪽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인데 물류에 어떻게 접목하나 많은 고민도 했고,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변명이긴 하지만 한 일주일 동안 백서를 봤었고, 또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도 디자이닝을 좀 오랜 시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영상 찍기 전까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돌아다니라고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체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체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자, 보시면 비체인의 현재 시장 위치를 보면은,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비체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가 18년 6월 12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아마 오늘 28일 기준으로는 17위일 거고요. 이때는 16위였고 가격은 약 3,300원 정도였고, 총 발행량이 약 8억 7천만 개 중에 현재 유통량이 5억 4천만 개이고요. 그리고 얘는 POS냐 POWR을 놓고 봤을 때 지분 증명 방식인 POS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빗썸, 후오비, 엘뱅크 등등등 많아요. 많은데 업비트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비체인은 쉽게 말하면 2015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고, 사실 저도 코인 입문을 2017년에 했는데 저보다 빨리 15년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더리움 ERC20의 기반으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쭉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가 이제 18년 6월 30일날 얼마 안 남았네요. 메인넷이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메인넷이 되면은 이 비체인 이하의 또 다른 디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전환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체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개인, 그러니까 B2B or B2P로 해서 어떤 정보의 저장, 이 블록체인의 핵심이죠. 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비체인 백서를 보다 보면은 제가 비체인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아마 백서 중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장 탄탄한 백서이다라고 올해 2018년도에 어디서 연구한 결과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근데 공신력 있는 곳이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봤었고, 거기서 이제 백서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제가 백서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거의 얘기한 적이 없는데 비체인의 백서는 여러분들로 보시면 되게 탄탄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잘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토큰 이코노미를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토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서플라이 체인은 공급망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도 쓰는 용어더라고요. 이 단어로 귀결이 되는데, 이 공급망은 공급자 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조직, 사람 활동 정보 등등을 다 합쳐서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 다음 이제 비체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팀원이 중요하죠. 사실 팀원은 되게 많아요. 팀원이 엄청 많은데, 나와 있는 사람으로는 수닐루가 이제 CEO고요. 그 다음 제이장이 CFO고요. 그리고 케빈 팽 해서 COO, 그 다음에 지안 리엥 구 해서 CTO 등등 많은데, 제가 이 두 분만 앞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두 명만 따로 뽑아놨고요. 이 CEO 분은 무엇을 하시던 분이냐면, 물류 쪽 코인이어서 그런지 루이비통에서 최고 정보 책임자 CIO를 맡았어요. 그 루이비통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명품 루이비통입니다. 그리고 옆에 CFO는 IT 보안 관련 분야에서 이제 17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PPT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포인트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체인의 어드바이저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 보쉔이라는 사람을 원래 조금 친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제가 이분을 알아요. 이분이 팬부시 캐피탈이라는 그 크립토 VC 중에서는 좀 거의 초기에 생긴 팬부시 캐피탈이라는 VC 파트너, 벤처 파트너 투자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팬부시가 투자한 종목이 비체인, 뭐 시아 코인, 제트캐시 등등 완전 옛날 코인들을 투자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크립토 펀드의 설립자인 보쉔이 어드바이저에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분만 어드바이저의 대표로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체인의 기술적인 요약이 되게 중요한데요. 비체인이 뭔지 알고 팀과 어드바이저 간략히 봤으면 기술적인 게 어떻게 쓰이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비체인이 물류 쪽에서 쓰이고 비체인과 비슷한 게 왈튼 체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두 가지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체인이 어떻게 쓰냐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더불어서 비체인은 자체 기술인 스마트 칩을 사용해서 물품에 스마트 칩을 넣어서 이제 그 결함 같은 게 생겼을 때 유통 과정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면 패션 산업이에요. 제가 옷을 상당히 원래 좋아했거든요. 이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제가 돈 버는 데도 다 옷을 샀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드려볼게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 패션업계는 약 450조 원이 넘는 가짜 품목들, 가품들이 생산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자원과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왜냐? 이 가짜가 정말 가짜인지 아닌지는 직접 뭐 루이비통 매장에 간다든지 거기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비체인에서 개발한 스마트 칩을 사용하면은 소비자들이 특정 물건을 받을 때까지 그 유통 과정에서 계속 그 스마트 칩이 스캔이 되면서 이 물건이 중간에 바뀌면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 칩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이 스캔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이 잘못된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수정 불가능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생산될 때 스마트 칩을 바로 넣어서 생산을 되고 그게 유통이 되어서 자기한테 온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산 루이비통, 내가 산 뭐 샤넬이 진품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기에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패션 산업 쪽에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패션 산업을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이게 좀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뭐 중고 장터 보시면 중고라랑 뭐 번개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쇼핑을 할 때 물건이 올라왔을 때 이게 어디 스캔을 거쳤고 스마트 칩이 달린 그 정말 진품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체인이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비체인은 사실 스마트 칩만 이용한 게 아니라 더 기술적인 게 또 있어요. 위에 말씀을 드린 것들은 제가 추적을 되게 간소화시켜서 현재 물류업을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면은, 우리는 택배를 받기 전까지 수많은 지파와 배달의 과정을 거쳐서 택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물류계에서의 생태계는 기업마다 다르고 배송 체계는 그 기업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대한응원에서 이제 받을 때는 하루가 걸렸는데 우체에서는 이제 하루도 안 되게 바로 택배를 받게 돼요. 이게 다 시스템이 다른 건데, 이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잘못된 물건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비체인의 기술을 이용하면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비체인은 조만간이 아니라 올해 2월 26일 날 정확히는 비체인 토르로 2월 26일 리브랜딩이 되었는데,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쭉 이어져 가지만 디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플랫폼의 그 기본을 갖춘 거죠. 리브랜딩을 하면서.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비체인 토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비체인 토르는 두 가지인가요? 제가 알기로. 잠시만요. 네, 맞아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체인 토큰이 있어요. 벳은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비즈니스 스마트 결제를 할 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비체인의 벳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VeChain 이 벳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권리가 높아지고 적게 갖고 있으면 권리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르 파워라는 게 있어요. VeChain 토르인데 그 토르 파워는 VeChain을 갖고 있는 벳 소유자들은 네오와 가스를 받는 것처럼 이 v토르를 받게 되는데, 이 v토르는 VeChain 안에서의 앞으로 DApp들을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이 수수료를 사용되는 것처럼 가스로 약간 VeChain 토르에서 VeChain에서 VeChain 토르를 사용해서 DApp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VeChain 토르에 노드가 4가지가 있어요. 아까 POS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노드가 돌린다는 건데, 이 지분 증명에서의 노드의 보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첫 번째로는 Strength 노드라는 거, 두 번째로는 Thunder 노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죠? Emsolner Master 노드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Trondheim Master 노드라는 게 있는데, 장난이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해드릴게요. Strength 노드는 이 VeChain을 내가 갖고 10일 이상 보유를 할 시에 38.1%의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VeChain 토르를 받겠죠. 근데 1만 VeChain을 이상을 갖고 있어야 38.7%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썬더토르, 두 번째 썬더토르는 20일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57%를 받게 되는데, 20일 이상 가질 때 대신 5만 VeChain 이상을 갖고 있어야 노드를 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넘어갈수록 기간도 늘어나지만 보유량도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0일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15만 VeChain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대신 보상은 75.2%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스런헤임 마스터노드는 2017년 12월 21일 작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소비되는 VeChain 토르의 30%를 앞으로 쭉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건 적건 보상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했으면 대신 그만큼 더 준다라는 뜻인 거죠. 자, VeChain의 파트너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VeChain이 거의 지금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되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한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파트너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BMW가 있다. 또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BMW가 이제 파트너사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올랐었고, 나머지는 중국계 기업들이 많고 제가 알기론 물류 쪽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파트너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파트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자면 VeChain 파트너들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이 다 있는데, PwC라는 기업이 있고, 또 국제 인증기관인 DNVGL, 그리고 BMW,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연구소,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연구소랑 중국의 이동통신사, 중국 담배공사, 중국 담배공사는 국가 거인 거 아시죠? 그리고 비트오션, 빵후왕, 되게 유명한 이제 기업들인데,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기업들인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 담배공사나 중국 이동통신사라고 하면 다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교도 아실 거고, 그리고 BMW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꽤나 가치를 인정받아서 많은 파트너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담배 산업은 이제 중국 국영에서 지금 독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30%가 중국 담배공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나 크게 어떤 파트너십이 되고 일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VeChain이 담배공사에서 하는 일은 원산지를 증명하고 전체 공급망을 통해서 위조 담배를 추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담배도 굉장히 많이 위조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그 위조 담배를 추적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제공해서 담배값의 QR코드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QR코드를 이제 스마트 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유통 과정에서 위조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국 담배공사와 하는 그런 파트너십에서의 VeChain 포지션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업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왈튼하고 경쟁업체인데, 둘 다 비슷한 점은 RFID라는 그 물류 시스템의 기반인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에 접목해서 물류 관련된 블록체인 회사다라는 게 굉장히 비슷한 점이고, 하지만 다른 점은 왈튼은 다양한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의 그런 과정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정보 솔루션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VeChain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되게 다 비슷한데
가장 포인트인 게 스마트 칩을 통해서 더 많은 모든 이제 물류 관련된 이제 집에서는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해서라도 물류를 통해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녹아들 수가 있다라는 게 비체인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총도 왈튼이랑 비체인이랑 되게 비슷비슷했다가 비체인이 갑자기 되게 많이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작년 말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비체인의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영어라서 제가 다 또 이거를 공부를 해놨습니다. 자, 2015년 6월 과거부터 올라갈게요. 2015년 6월에는 TPOC의 이제 초기이고 비체인을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2015년부터 이게 시작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년 6월에 비체인이 설계가 되었고 15년 11월에 같은 해 비체인 0.1 버전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고 16년 6월 약 반년 좀 더 걸려서 0.1이 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16년 9월에 비체인 1.5 버전을 실행을 하고, 비체인의 대시보드, 그리고 iOS의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9월에. 그 다음 넘어가면 2016년 11월에 비체인 2.0이 런치가 되고요. 보다 스마트한 스마트 컨트롤의 계약 템플릿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17년 작년 5월에 아마 시장이 되게 핫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올해 1월달에 그 BT 2,800만 원일 때랑 작년 5월에 이더리움 48만 원 아니다. 이더리움 30만 원 넘을 때랑 시장 분위기가 되게 비슷했어요. 한국 프리미엄이 50% 정도 육박했었고 둘 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3.0 비체인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17년 11월에 비체인 파운데이션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 그리고 12월 다음 달에 그러니까 17년 12월 비체인 토르와 비체인 토르 비전을 이제 말을 했고 이제 2018년 2분기에는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을 런치를 이제 하고요. 비체인 지갑, 비체인 토르와 같이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4분기 올해 4분기에는 비체인의 크로스체인 그리고 사이드체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사이드체인도 중요하고 크로스체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DApp이랑 연관성이 DApp이랑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때 비체인은 ICO가 아니기 때문에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지금까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나중에 이제 로드맵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비체인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노력을 안 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백서를 간추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저한테는 꽤나 많은 걸 배우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한 거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디자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비체인이 이런 코인이구나, 물레되는 코인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 계속 찍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이게 뭔지는 알고 사라는 거예요. 제발. 저도 보통 다 알고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알아야 투자인 거고 모르면 투기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믹신이랑 온톨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